이번 시간은 100세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세 시대 문화 개요를 한번 보면은 70세에서 100세로 예상 수명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모든 패러다임이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0세 시대에는 100세 시대에 맞는 생각 방식과 행동 양식을 따라야 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100세 시대 문화라고 정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문화를 생각의 방식과 행동 양식이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70세에서 100세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생각 방식과 행동 양식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100세 문화라고 한번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100세 문화 개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거리, 즉 단거리에서 이제 장거리로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미사일로 말하면 미사일을 쏘는데 아무리 빠른 미사일이라도 그 목표와 각도가 다르면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100세 시대에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뛰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100세 시대에는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여유롭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오히려 빠른 시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는 한 10년 정도를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한 상태에서 한 10년을 투자를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이유를 한번 그래프 차트로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1대, 10대, 100의 법칙이 있습니다. 1은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10은 어떻게 보면 초기 실행 단계, 그리고 100은 아예 이제 실행이 이제 되는 단계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로 보면 제품 기획 단계가 1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이제 구매 발주, 즉 제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검령 가공이나 이런 것들을 10으로 생각하면 비용이 10이 든다고 하면 이게 고객에게 넘어갔을 때를 우리는 100의 비용이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 단계, 즉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비용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인생의 마라톤의 42.195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1의 단계, 즉 계획 단계에서 제품으로 말하면 80의 품질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고객에게 넘어갔을 때 어떤 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계획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계획을 하면은 이게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성공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가지고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션은 뭐냐?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왜라는 관점, why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이 why는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그 주체가 이게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가 될 수도 있고 확장해서 어떻게 보면 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먼저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미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소명의식, 즉 소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What they want to me, 즉 they가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신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상대가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찾아내는 것, 이거를 우리는 인생 방향 설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명확한 방향이 있었을 때 이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제품으로 말하면 무엇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건데요.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해야만 우리가 이런 미션이나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도를 채울 때도 처음에 가는 도를 채우기보다는 큰 도를 먼저 채우고 그 사이에 가는 도를 채우면 효율적이듯이, 인생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큰 굵직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걸 찾아내는 게 결국은 속도를 올리는 단계고, 그걸 우리는 비전을 찾는다고 하고, 이 비전은 다른 말로 What I want입니다. What I want for them. 고객이나 세상이나 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즉 나의 관점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퍼스의 단계에서는 굵직한 뭔가를 효과와 효율 관점에서 가장 파급 효과가 큰 것을 찾는 단계고요. 그리고 100의 단계, 저기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붙은 단계인데, 이때는 효율을 강조합니다.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창업이 이제 진행되는 단계인데, 이걸 우리는 how 관점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단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 의미는 결국은 내가 why 관점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뭐고, 그리고 신이 원하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었을 때 내가 조금은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진취적으로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한 100세 시대에는 70세와는 다르게 준비 기간이 많이 길어도 그만큼 또 오래 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만 무엇을 투자를 해도 내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50이라고 했을 때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왜? 50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기반으로 10년을 준비를 하면요, 박사도 딸 수 있고요, 교수도 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무엇이든 원하는 걸 찾으면 그것을 준비하면 되는 기간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해야 될 것은 1년 안에 무엇을 해내는 것은 사실은 나의 바람이지 세상의 어떤 사이클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제품을 만들어서 1년 안에는 매출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저희 경험상 5년에서 10년 안에는 한 번의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 아니면 몇 번의 기회가 한 5년 정도에는 한 몇 번은 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리면서 내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5년에서 10년 안에는 한 서너 번의 결정적인 여러분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시간의 건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100세 시대에는 이러한 준비 기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100세 시대라고 할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에서 20%인 사회를 고령 사회, 20%가 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난 반면 여성의 사회 진출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은 감소하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측면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여 노동력이 부족해지며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나 복지 서비스 등 노인 복지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노인 부양에 대한 재정 지출이 증가하여 정부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고령화 현상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 노후에 대한 대비는 미흡하고 핵가족화가 보편화되면서 노인의 빈곤, 소외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정년 연장 및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세대 갈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역적 측면에서는 농촌 지역의 청장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농촌 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감소하고 농촌 경제가 침체되어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 메가 트렌드의 중심에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70세에서 100세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전에 50년 전, 즉 1960년대에는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부터 53년까지 전쟁 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후 세대가 굉장히 많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세대를 우리는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의 그 인구를 의미합니다. 그 인구가 지금 1960년대에 아주 밑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이게 2010년 기준으로 보면 그대로 이렇게 상승하여서 그 주축 경제 인구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받쳐주는 에코 부머 세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와 텀을 한 20-30년 후에 그 자녀 세대인데요. 이 자녀 세대가 또 역마름 목골로 이렇게 마름 목골로 이렇게 받쳐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에코 세대가 이제는 100세 시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전에 70세 시대에는 26.5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37.5세가 어떻게 보면 결혼 정년기라고 정신적인 어떤 성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37.5세에다가 0.75 곱하면 26.3세가 결혼 정년기였다면 지금은 37.5세가 어떻게 보면 결혼 정년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37.5세에 만혼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아기를 한 명 정도 놓고 더 이상 놓을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즉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2명을 갖기에는 무리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자녀들이 1명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50년 후에 2060년 정도 되면 아예 역피라미드 형태로 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부양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경제 활동을 지속해야 되는 환경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앞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로봇과 경쟁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건가가 이 문화창업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코부머 세대 이후에는 100세 시대의 특징인 이 만혼으로 인해 인구 절벽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4대 2대 1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가 부모는 베이비 부머 세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난 자녀들은 에코 부머 세대로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양쪽 자녀 한 분이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한 가족이 남게 됩니다. 이 한 가족이 다시 자녀를 놓으면 한 명밖에 넘지 않기 때문에 4-2-1의 법칙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될 건데요. 그런 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들이 문화창업 마케팅에서 앞으로 사람의 생각의 양식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떤 생활 유형 그리고 이런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사업 기회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안목도 있어야 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특히 20대 출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20대 중반 조소연 씨는 결혼이나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겠다라든지를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사실은 요즘에는 결혼을 필수로 해야 되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주변 20대 또래 역시 비슷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고 출산을 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고 거기에 어떤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요즘 세대에서는 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취업난 등의 이유로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의 가파른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98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 2.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OECD 회원국 중 1명 아래 출산율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20대 후반 출산율이 1년 전보다 14%나 떨어졌습니다. 10년 전 30대 후반 출산율에 비해 4배나 높았는데 처음으로 뒤집혔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우리 인구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2만 8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통계청은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구 감소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는 이 70세 세대에 예전에는 단지 26.3세에 결혼해서 한 60세까지 한 30년간 한 직장에서 자기가 대학교 때 전공한 이 전공 하나로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의 비정령 대칭, 대칭성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됨으로 인해서 누구나 정보를 접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대학 교육이 100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수요를 받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공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는 실시간으로 검색만 하면 정보는 나오는 형태에서 접근할 수 있는 형태에서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가 이 패러다임의 변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0세 시대가 되면 대한해협에서 어떻게 보면 태평양으로 인생의 어떤 바다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단지 이 전공이란 돛담배 하나로는 이제 태평양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간에 인생에 있어가지고 한 번은 이러한 급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와이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와이라는 섬에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데 착륙을 해서 내가 공중 급유를 받든지 아니면 이렇게 배에서 급유를 받고
다시 날아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이 예측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전공이 하나로는 남들과 차별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는 우월성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 기반의 전공, 즉 학위 기반의 전공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한 돛담배로 말하면 한 3개 이상의 어떤 차원을 개발을 해서 그 중간을 자신의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전공을 통해서 지식을 수혈받기는 굉장히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즉,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양한 지식들이 결국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지식들을 가지고 다시 나의 것으로 재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게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어떤 내가 이 지식을 받아서 이걸 나의 것으로 소화를 완전히 하는 것을 우리는 융합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융합을 통해서 나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콘텐츠는 단순히 지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재가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있네? 새로운 생각의 방식과 생활 유형을 제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진보함을 넘어서서 새로운 뭔가 신선함을 주었을 때 그때 우리는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돈을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100세 시대에는 내가 하나의 전공이 아니고 여러 개의 전공을 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평생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그 낡은 무기 체계를 바꿔가면서 이 대한해협이 아니고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합니다. 우리는 이제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먹고 살 수 있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가 지식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지식들을 나의 그 포지셔닝, 나의 전공 여러 개의 그 중간의 안목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지혜를 사람들에게 제공했을 때 그것이 앞으로 나의 지식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것을 우리는 100세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0세라는 시계를 24시 시간으로 말하면요. 이제는 25세가 예전에는 9시였다면 지금은 25세는 새벽 6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25세에 내가 뭘 이루지 못하고 했다고 낙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4시나 5시에 뭘 하지 못해서 결과로 25세에 뭔가 이루지 못했다고 낙담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새벽 6시는 푹 자야 되는 시간이죠. 인생에 있어서 25세부터 출근 시간에 해당되는 9시에 해당되는 37.5세까지 요 한 12, 13년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가지고 R&D 시간입니다. 연구개발 시간이죠. 다양한 방황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 9시 출근을 해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듯이 37.5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는. 그래서 이 37.5세부터 여러분들은 오전 근무가 오후 근무보다는 효율이 좋듯이 여러분이 37.5세부터 한 22년간은 건강도 좋고 정신 상태도 맑은 상태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열심히 일하듯이 이때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일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 하십니까? 보통은 점심 먹고 조금 휴식을 취한 후에 오후 1시부터 사실은 퇴근하기 6시까지 5시간이 본 일을 하듯이 본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생에 있어가지고 저녁 6시에 해당되는 것이 75세, 즉 퇴근 시간까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시기가
여러분의 100세 시대의 프레임입니다. 자, 75세까지가 어떻게 보면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가지고 75세부터 100세 시대가 제3의, 제4의 인생의 은퇴 시기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예전에 60세부터 70세 때 누려야 됐던 그런 은퇴의 그 행복감을 이제는 75세 이후로 미뤄야 되는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이제는 창업 단계 전에 창직 단계가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창직을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 중심에는 다양한 취업 경험을 통해서 또 학위, 그리고 남들에게 봉사를 통해서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교두보를 만들고요. 그리고 자신을 알리는 이런 출판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단계가 있고요. 이러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기까지는, 즉 자신의 브랜드로 생업을 이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결국은 활동을 해야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경험적 자산이 됨을 말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돛담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하는 일이 아무리 본인의 그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 분야의 안목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하나의 평생 이걸 할 수는 없지만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 분야와 또 다른 분야를 연결했을 때 그 중간 영역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이 됨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죠. 그리고 고용하면서 회사의 형태가 되고요. 이런 회사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면 시스템이 갖춰지고 메인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창직 단계는 어떻게 보면 연극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이 회사가 갖춰지는 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는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영화를 만들어서 확장성을 확보하는 게 창업 단계로 말할 수 있고요. 100세 시대에는 내가 창업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우선은 창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이 나무로 말하면 나무 뿌리에 해당되는 게 이 창직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아이템이 되는 이 줄기에 해당되는 게 회사의 어떻게 보면 창업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창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안정화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다양한 돛담배 한 3개에서 몇 개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중간에 잉크로 말하면 A라는 잉크, B라는 잉크, C라는 잉크가 각각 색깔이 다른 게 레시피적으로 어떻습니까? 섞는 비율에 따라 자신만의 색깔이 나오죠. 이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 포지셔닝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나 이 사람들, 이 5천만 인구가 각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듯이 자신의 각자 다른 경우의 수의 어떤 직업적 배경과 학문적 배경과 그리고 또 다른 경험적 배경을 가지고 자신만의 분야를 하나 만들면 거기서는 혼자서 먹고 살 수 있고, 이거를 우리는 first mover라고 하고요. 여기서 전문성이 생기는 걸 우리는 professor, 앞서 나가는 사람, 이분들을 교수라고 하죠. 그래서 분야 개척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만 어떻겠습니까? 남과 겹치지 않는 자신만의 차별성이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100세 시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